안녕하세요. 공학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컴퓨터공학과 진로와 전망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안지후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 16학번으로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졸업을 한 갓 졸업생입니다. 지금은 현재 식품회사에서 IT 업무 개발을 하고 있는 갓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따끈따끈하게 컴퓨터 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재미있게 PPT 자료 준비했으니 발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란 컴퓨터 공학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 컴퓨터 공학과의 수강 과목,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과목을 통해서 많이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졸업 후 진로, 미래의 내 직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공학과 전공자로서의 살짝의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와 같은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컴퓨터 키보드가 안 눌린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노트북 화면이 안 보인다와 같은 이런 어이없는 질문들을 많이 받곤 했는데, 하지만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이런 걸 모두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 왜 모르냐고 항상 욕을 먹는데, 억울하게 아무 말 못하지 않도록 컴퓨터공학과가 정확히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 운영 및 응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IT 산업 전반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AI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그 외에도 3D 업무 기술까지 정보와 산업 사회에 필수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은 현재 대표적인 국가기술 산업으로서 핵심 산업으로 지정되었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컴퓨터 관련 인재를 더 지원하고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AI 기술 개발, 고성능 컴퓨터 개발, 인터넷 및 통신 기술 개발, 인간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등 새로운 컴퓨터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역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컴퓨터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해서 산업계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가장 유망한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제 전공 정말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조금 더 밀어주는 저희 컴퓨터 공학과의 수강 과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잘은 모를 테니 최대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기본 개발 언어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쓰듯이 컴퓨터도 다양한 언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C 언어, 그리고 자바 언어를 배우며 코딩의 시작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영체제인데, 이것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실행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이것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관리합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회원 정보라든지 상품의 정보라든지 같은 이런 큰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 구조는 컴퓨터 과학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조직, 그리고 구현에 대한 법칙과 방법을 통칭합니다. 컴퓨터 구조는 살짝 어려울 수 있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패스를 해볼게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제 코딩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일련의 절차나 처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등을 모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시켜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의 전부를 배우는 것은 아니고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의 과정,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 개발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고, 앱 개발은 이제 iOS,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게임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학문이죠. 컴퓨터 공학과는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과목을 듣긴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고요. 이러한 학문들을 배우고 나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직무로 나갈 수 있는지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사진처럼 이제 화면단을 개발하거나 앱을 개발하는 프론트 개발 분야가 있습니다. 프론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앞단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가 있으면 백도 있겠죠. 이제 백엔드 개발은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메인을 형성하여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는 직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반복 학습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은 대학교 외로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을 마쳐야 더 전문가로 성장하여 더 많은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겠죠. 컴퓨터 보안은 말 그대로 현재 상용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해킹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서비스로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업무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교직 이수를 통해 정보나 기술 선생님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러한 코드를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IT 기획, 그리고 IT 감사 등 수많은 직업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들은 현재 너무나도 많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말로만 듣던 네카라 쿠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IT 회사에서 근무하면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직무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삼성, SK, 현대, LG와 같은 일반 대기업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학 수업 시간에 게임 과목을 흥미롭게 들었다면 이를 더 전문화시켜서 게임 회사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안이 삼엄한 금융권에서 금융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높은 연봉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런 회사 내에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사내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하는 것이 힘들다 하면 동료들을 모아 앱과 같은 서비스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컴퓨터 공학과에 흥미가 갈랑말랑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필요한 꿀팁들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많은 직무를 경험해보고 본인의 적성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컴퓨터 공학과로는 수많은 직무를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대학 동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학 동기는 4년제 대학 내에서 2, 3, 4학년 내내 앱 개발, 백엔드 개발, 프론트 앱 개발 이것저것 해보며 자신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 찾으며 많이 혼란스러워하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서서히 본인의 직무를 찾아가던 도중에 주변 동기들은 나는 이걸로 가겠다 하는 동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경험해본 프론트 개발이 본인의 적성과 맞다고 판단하여 이 프론트 개발로 한 2년 정도 꾸준한 노력 끝에 해당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앱 개발과 프론트 개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동기의 얘기를 대신 해드렸는데, 이렇듯이 많은 직무를 경험을 해보고 자신이 더 흥미롭고 끌리는 적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1번처럼 본인의 적성을 찾게 되었다면 이 직무에 필요한 기술 스펙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계획표처럼 투두리스트와 같은 소규모 개인 프로젝트도 좋고, 여러 명이서 팀을 꾸려서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서비스를 완성화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젝트를 구현해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할 때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회사에서 인재를 발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터디를 구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이제 IT 동아리에 참여하여 경험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이제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대학 시절에 땄던 자격증이나 영어 성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나중에 인턴 같은 경험도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최대한 녹여내어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다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나중에 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소리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지금 블로그에서 참조를 해왔는데, 저 또한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쌓아나가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꼭 추천드려요. 네, 지금까지 컴퓨터 공학과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컴퓨터 공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려볼게요. 대학교의 전공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AI 기술이나 프로그램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컴퓨터 학문의 중요성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컴퓨터 공학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후회 안 할 거라는 말씀 꼭 정말 드리고 싶고요.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IT 강국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중고등학생 여러분, 이제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입력해 주셔서 기프티콘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후에 경국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잊지 마세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까 GW 기간 중에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면서 본인의 미래에 조금 더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